이번 설명은요, 저번 22번 설명에 이어서 보충 설명이고요. 그 보충은 학생들이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좀 많이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우선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부적인 문제 풀이는 이미 해설 강의를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를 한번 해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문제의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f의 k-1과 f의 k+1의 서로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싶냐면 이때의 k가 정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서로 간의 함수의 값이 음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따져주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계속 찾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때의 k가 정수라고 했다면 결국에는 k-1과 k+1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정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생각을 한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값이 있을 텐데 이 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했을 때의 함수값과 서로 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므로 제가 되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정수 부분이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는지에 대해서 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3차 함수 자체가 x축과 무조건 만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했냐면 3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 있잖아요. 이 교점이 정수가 될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거 다시 지우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방법도 분명히 있는데, 자, 그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자, 우선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지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x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때의 근이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수인가? 아니면 이게 정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정수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요, 편의상 제가 n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가 n이 될 겁니다. 그럼 n보다 오른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n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n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n과 n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을 서로 곱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쵸? 0인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조건 두 가지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n-2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n과 n 플러스 2 사이에도 뭔가 정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정수는 기본적으로 연속하는 정수는 일씩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양수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n-1이 이렇게 생기게 될 텐데 여기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곱을 했을 때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0보다 작아진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겼으므로 이 조건은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자, 또 그냥 지울게요. 지우고 계속 새롭게 그리면서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x축이 이렇게 지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고 얘 자체가 정수가 아니다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얘가 정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당한 어떠한 정수 n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n 플러스 1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n에서는 지금 음수 그리고 n 플러스 1에서는 양수이긴 하지만
두 개의 차이가 1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n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플러스 2만큼을 하게 되면 여기 n 플러스 2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n 플러스 2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 무조건 생기게 되니까 서로의 곱을 했을 때 함수값이 결국엔 음수가 된다는 뜻이 되고요. 결국에는 보기 조건, 그러니까 박스 조건에 지금 모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하나의 근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 뭐 상관없이 결국에는 박스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순차적으로 다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번에 접해볼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뜻이잖아요. 얘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f의 k-1과 그 다음에 f의 k 플러스 1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크게 두 가지, f의 k-1 곱하기 f의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아니면 f의 k-1 곱하기 f의 k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수값 중에서 어떤 값이, 그러니까 함수 값이 0을 갖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서로의 곱이 0이 되어 버리니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요, 정수의 n이다라고 약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례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쵸? n 플러스 2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이것도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자, 여기에 n 플러스 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n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겠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빼기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빼기 2를 하게 되면요. n 마이너스 1이 생기니까 여기 n 마이너스 1이 생겨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함수값이 음수, 여기서 양수,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얘 자체가 그러면 접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을 이렇게 점을 찍어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 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빼기 2를 하게 되면 여기에 n 마이너스 어떻게 1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음수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함수값이 0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곱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을 기준으로 해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 n-1을 이렇게 적당하게 딱 잡았을 때 n에서는 함수값이 0이지만 n-2에서는 0보다 작아요. 서로 곱을 해봐야 어차피 0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상관은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n을 기준해서 n 플러스 2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그 밑에 이 내용이 있죠. 자, 얘는요, 결국에 이런 뜻이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에서 그 미분계수가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감소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를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n과 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는 정수값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0이 덜컥 여기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조건 선상에서는 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소리가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지우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질 않았네요. 자, 이것도 또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 여기를 그러면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하고 여기를 n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때 이 근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뭐 정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n 플러스 1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있을까요? 있죠. 왜 그러냐면 이 n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수이지만 n에서는 음수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역시나 박스 조건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얘도 다시 지우고서 결국에는 자, 이제 결론은 뭡니까? 이 3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x축과 세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얘가 지금 여기가 0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0이 결국에 감소 구간에 있어야 되니까 이 0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결국엔 양수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자, 여기가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마이너스 2만큼 작은 것을 이제 한번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2가요.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쵸? 안 되죠. 왜냐하면 서로의 곱이 결국에는 양수가 음수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잡아버릴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얘와 얘를 서로 곱하게 됐을 때 분명히 0은 맞지만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만큼 가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수, 여기서는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겠죠.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다시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경우를 나누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실 때, 최대한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고 쉽게끔 한번 그 경우를 나눠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음수. 그러면 뭔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플러스 2를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2가 여기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얘 안 되고. 여기 그러면 2가 됩니까? 이건 돼요. 그런데 여기에 1이 생겨요. 그러면 1을 기준으로 해서 3만큼 가게 되면 여기 3이에요. 1에서는 음수, 3에서는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할 것은 뭐냐면, 자,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다 따져 드려 볼게요.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1의 위치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에서 양수. 근데 0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0보다 큰, 이만큼 큰, 여기 2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2에서 양수, 0에서 음수 안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처럼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주게 되면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 해설 강의를 듣고 보충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연습도 사고력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예, 정확하게 본인이 납득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하면 여기가 0이 되어야 돼요. 결국에. 그쵸? 그러니까 0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0 자체가 결국에는 x축과 만나는 점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감소 파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를 또 적당하게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가 왜 안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는 음수, 1에서는 양수. 그런데 두 녀석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의 곱이, 함수값의 곱이 음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 안 돼요. 맞죠?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결국에는 근이 되거나 아니면 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1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음수 1보다 큰 거를 기준해서 이만큼 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3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양수. 그런데 이거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왜? 3을요 여기다 두지 말고 여기다 두면 안 돼요?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1과 3 사이에 2가 있어요. 그러면 2보다 큰 4가 여기 있겠죠. 4에서 양수, 2에서 음수. 그러니까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몇 가지의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과 1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근이 되어야 돼요. 둘 중 하나는요.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제가 해설 강의를 올렸을 때 그 내용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은 근이다라고 본 거죠. 됐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알파라고 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한 겁니까? x 그다음에 x-1 그다음에 x-알파라고 두시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문제풀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로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처럼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이번엔 -1 그다음에 여기가 1 뭐 요렇게 만일에 이거를 기억 조건이라고 하고 이걸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니은을 먼저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걸리게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저처럼 기억을 먼저 했다라고 한다면 조건에 모순이 발생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답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으로 실전에서는 끝낸다라고 보시면 돼요.